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8구조 헬라어 13강째가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오늘은 13번째 시간 1교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여기 어, 관사부터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는 뭐냐? 관사는 이게 모자간자거든요. 말씀사자고. 그래서 이 관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 앞에다가 여기다가 모자를 씌우는 거예요. 모자를. 그래서 어, 그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자가 없어요. 명사 앞에 명사 앞에 모자가 없어요. 모자가 그러면 한 어떤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냐면요. 이게 이런 건데 영어에서 우리가 더라고 쓰고 어나 언이라고 쓰고 명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온다. 그럴 때 요거를 우리가 정관사, 정해진 더, 딱 정해진 거죠? 정해진 관사다. 요거는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잘 몰라요. 어떤 한, 이러면서 어떤 명사, 어떤 명사, 이렇게 말할 때는 어나 언을 써요. 이런 걸 우리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부정관사라 그랬죠. 그러면 헬라어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어, 헬라어에서, 이거는 영어고요. 헬라어에서는 관사가 있다, 명사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정관사라 그래요. 관사하고 명사가 있습니다. 관사가 나오면 명사가 나온다. 근데 이번에는 관사가 없다. 그냥 명사가 있다. 그리고 영어에 어나 언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이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는 거죠. 없을 무자죠. 그래서 이렇게 관사가 없고 그냥 명사만 나왔다. 이런 형태를 띠면은 이걸 우리가 부정관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더나 어나 언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헬라어나 그 히브리어도 같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영어에서는 더냐 어나 언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를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관사가 있느냐 관사가 없느냐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는 무관사죠. 무관사. 무관사 명사죠. 이런 거를 우선관사로 보고 그냥 어떤 명사, 어떤 한 명사,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인물이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겠죠. 관사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관사가 없으면은 영어의 부정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사가 있으면 정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그 영어하고 헬라어 히브리어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지금 우리가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관사가 있냐 없냐만 보시면 되고 영어는 더가 있고 어나 언이 있고 이런 차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자가 있느냐 이게 관사입니다. 모자가 모자관자예요. 말씀사자. 그래서 관사는 어때 앞에 위치하냐? 명사, 형용사, 분사 앞에 위치하여 한정,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관사가 꼭 명사 앞에만 쓰는 건 아니에요. 형용사 앞에도 써요. 또 분사 앞에도 써요. 분사는 뭐냐? 동사에서 온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명사 앞에 쓰이면 그 명사 이렇게 하면 되고 형용사로 쓰였는데 관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형용사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형용사의 독립적 용법. 그래가지고 뭐뭐한, 뭐뭐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형용사인데 관사가 왔어. 그리고 뭐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분사. 분사는 뭐냐? 동사에서 온 형용사예요. 이걸 분사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가다가 있는데 여기서 가고 있는 이렇게 되면 이 가다라는 말은 동사예요. 근데 가고 있는이라고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가다해서. 그럼 이거를 우리가 분사라 그래요. 분사. 가고 있는.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버린 있다 이거예요. 가버린. 이것도 분사인데 이거는 현재 분사. 가고 있는 현재 분사. 요거는 가버린 하니까 뭐예요? 이거는 과거 분사. 지금 가버렸으니까 지금 없어요. 지금 이거는 가고 현재 진행이에요. 현재 진행. 가고 있는 현재 진행. 그게 현재 분사예요. 이런 걸 통틀어서 분사라고 하는데 분사에는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분사 앞에 자, 잘 보시면은 가고 있는 가버린 그러니까 받침 니은으로 끝났죠. 니은으로 끝난다. 이거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가 형용사가 된 거예요. 동작이 있는 형용사.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분사를 분사는 뭐냐? 동작이 있는 형용사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정사가 있는데 부정사는 이게 정해지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정해지지 않은. 이건 뭐냐면 원래는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그 부정사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부정사하고 분사만 잘 이해하면 문법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사와 분사를 이해하면 웬만한 이제 문장들은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분사가 뭐냐? 그러면 이게 나눌 분자에다 말씀사자거든요. 그래서 동사에서 동사에서 분리된 거예요. 형용사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가다가 동사라면 이거는 가고 있는 아니면 가버린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데 전부 다 형용사다 이 말이에요. 동작이 있는 형용사. 동사가 들어있는 형용사. 그거를 분사라 그래요. 자, 부정사는 뭐냐? 동사에서 온 명사인데, 이건 뭐냐면, 가다가, 내가 필요한 말이, 가기, 가는 것,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 가기는 싫다. 그러면 이게 명사가 된 거예요, 가기가. 이 가기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 가다라는 말에서 이 가다라는 동사형이 명사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가다가 가는 것은 좋다. 가기는 싫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는 것은 이미 뭐예요? 명사가 된 거예요. 명사화. 동사가 명사가 됐죠. 이런 말을 헬라어에서는 부정사다 그래요. 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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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부정사기 때문에 1번은 명사가 되는 건 맞는데 2번은 때로는 이게 형용사도 돼요. 때로는 부사도 돼요. 이 부정사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부정사는 영어는 이제 우리가 투부정사라 그러고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부정사라는 말을 써요. 약간 달라요. 영어는 to만 오거든요. to 다음에 동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투부정사 이렇게 하면 돼요. to가 붙으면서 동사가 붙은 거를 명사가 되고 형용사가 되고 부사가 된다. 이런 말이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to가 붙는 게 아니라 to가 붙는 게 아니라 어 헬라어는 여기에 애인이 붙어요. 애인. 또 나이가 붙고 이렇게 애인이나 나이가 붙어 이렇게 어떤 동사에 이렇게 애인이나 나이가 붙었다 그러면 동사에다가 이걸 우리가 부정사라 그래요. 헬러의 부정사는 어떤 동사들이 있겠는데 애인이나 나이가 붙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이제 분사를 한글만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를 만약에 헬라어로 간다면 은트, 그다음에 맨, 그다음에 여기에 또 꼬리까지 와요. 플러스 꼬리. 우리가 알 것은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오늘은요. 분사는 헬라어 분사는 이렇게 은트하고 이거 은트 이거는 오는 빼버려야 되겠네. 은트 그다음에 맨 이렇게 하고 꼬리까지 또 붙어 이렇게. 그러니까 은트가 나오면서 꼬리가 났다 그러면 이거는 능동 분사. 맨이 나오고 꼬리가 났다. 이거는 수동 분사. 이렇게 참고로만 배우지 마시고 원리로서 아, 이 은트가 붙었네. 은트가 붙었네. 그러면 이거는 능동 분사. 그다음에 이건 지우고요. 은트로만 생각하세요. 은트에다가 꼬리가 붙었다면 능동분사. 맨이 붙었다. 맨. 맨이 붙고 꼬리가 붙었다. 그럼 수동분사. 이 꼬리는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배울 뭐 명사 꼬리가 하고 형용사 꼬리가 있어요. 이런 게 붙어요. 그러면 이제 1인칭, 2인칭, 3인칭,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꼬리들이 붙는데 이 꼬리는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배웁니다. 명사하고 형용사 꼬리를. 그러면 이렇게 은트가 붙고 꼬리가 붙었어요. 그러면 뭐 1인칭 남성이 뭐를 하고 있는 중이구나. 맨이라는 게 붙고 꼬리가 붙었다 그러면 1인칭 남성이 지금 어떻게 됐구나. 수동이니까. 뭐뭐 된. 이거는 뭐뭐 하는. 이거는 뭐뭐 된. 이렇게 되겠죠. 해석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분사하고 부정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사는 동작이 들어있는 형용사다. 그래서 가고 있는 가는 뭐 이런 게 분사예요. 근데 분사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능동분사와 수동분사. 능동분사는 뭐뭐 하는, 수동분사는 뭐뭐 된 이렇게. 그래서 능동분사는 은트가 붙어요. 은트 이렇게. 그다음에 수동분사는 이렇게 맨이 붙어요. 이렇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꼬리까지 붙는다 이 말이에요. 꼬리까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거는 우리가 외우진 않지만 참고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분사는 뭐냐? 동사에서 온 형용사다. 근데 여기가 능동분사가 있고 수동분사가 있다. 능동분사는 뭐뭐뭐 하는
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능동문사는 능동문사는 뭐냐? 은트하고 플러스 꼬리가 붙는다. 요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수동문사는 뭐냐? 맨이라는 게 붙고 꼬리가 붙는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돼요. 요 두 가지만. 그러면 분사를 이해할 수 있겠죠. 분사는 동사에서 온 형용사다. 동사가 가다라면 이거는 가는 형용사인데 뭐뭐 하는 뭐뭐 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이게 분사고 한 번 더 정리하면 부정사 한 번 더 정리하면요. 부정사는 뭐냐? 동사에서 온 명사.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있으면 애인이 붙거나 나이가 붙거나 이런 게 붙으면은 유정사예요. 꼴이에요. 유정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명사로도 쓰지만 어떨 때는 형용사도 돼요. 어떨 때는 부사도 돼요. 물론 나중에 분사도 나중에 형용사만 되는 게 아니라 명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왜냐하면 관사가 붙어버리면 명사가 됐잖아요. 이 형용사가. 그다음에 부사가 돼요. 저를 이끄는. 나중에 이건 좀 어려우니까 어, 그 문장 해석할 때 그때 나옵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약간은 이거는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배울 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이게 나오니까 이거 형용사가 분사가 형용사로만 쓰이는 게 원칙인데 가끔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 부정사도 원래는 명사로 쓰이는 건데 가끔 뭐요? 형용사 부사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이 정리가 중요해요. 분사 정리, 부정사 정리. 자, 분사와 부정사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공부를 좀 잘 이어갈 수 있죠. 그래서 관사를 이해했고요. 관사를 이해했고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부정사, 그다음에 분사, 동사의 명사적 표현, 동사의 형용사적 표현,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런 거잖아요. 요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사와 분사. 요거를 꼭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그래야지 이 형용사가 제대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관사와 연결돼 있어요. 왜? 지금 여기 명사, 형용사, 분사에 쓰인다 그랬잖아요. 앞에 위치하여 한정,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다음에 명사, 형용사, 분사와 격성수가 일치된다. 여기도 분사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분사를 모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관사가 붙는지도 모르고 명사 없이 관사만으로도 대명사로도 쓰인다. 요한일서 4장 4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관사가 단독으로 쓰였어요. 그게 대명사로도 쓰인다.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가 나오는데 접속사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자, 접속사 세 가지는 뭐냐? 접속사. 첫 번째는 무슨 접속사가 있죠? 첫 번째 접속사는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는 종속 접속절 이하의 문장이 앞절을 설명한다. 원인, 이유, 뭐 여러 가지 되겠죠. 그 다음에 대등 접속사가 있어요. 앞, 뒷절의 단어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을 때 동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의 접속사는 앞절보다 뒷절의 결론을 제시할 때 결과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냐 말 그대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주는 것도 접속사가 돼요. 그다음에 구, 그다음에 절. 절은 뭐냐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에요. 여기도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고. 여기는 구개생의 단어들이 막 모인 건데 주어 동사 개념이 없으면 구예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한다. 구와 구를 연결한다. 절과 절을 연결한다. 이럴 때 쓰는 게 접속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예요? 우위 접속사, 대등, 동등 접속사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종속 접속사는 말 그대로 앞절을 설명할 때 쓰는 거죠. 종속이니까. 종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주어 동사가 왔어요. 여기 주어 동사가 왔어요. 주어 동사 왔어요. 이거 절입니다, 다. 그리고 이것도 또 주어 동사가 왔고, 주어 동사가 왔고, 주어 동사가 왔고. 여기 위에는 세 문장이 온 거예요, 세 문장이. 그런데 여기에 접속사가 있어요. 여기에 접속사가 있고.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요거 아무것도 없는, 주어 앞에 아무것도 없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주절이라고 그래요, 주절. 주인의 절이에요, 주인. 주인공이에요, 이게 주인공. 접속사가 있다는 거는 주어가 동사할 때, 뭐,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때문에 접속사거든요. 뭐뭐 할 때, 시간에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이거 했고,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했다. 이게 진짜 하려고 하는 말이죠. 이걸 주절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그래요, 종속절. 이것도 종속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속절과 주절을 이게 분단하는 게 참 중요한 거고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찾는 게 중요해요. 이거 밑에 거 보세요. 접속사가 여기 있어요. 여기도 접속사가 있어요. 여기 접속사가 없어요. 접속사가 없는 문장이 주절이에요. 여기 접속사 있죠? 이거 종속절. 종속절. 이거 종속절. 종속절. 이거. 이 접속사가 있다라는 얘기는 다 종속절이에요. 다 붙여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 접속사가 없어요. 그냥 주어 동사야. 그러면 이 말이 주인의 절이고 주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만약에 주어 동사가 문장이었어 이렇게 문장이 왔는데 여기 접수가 있네요. 여기 접수가 있네요. 여기 접수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없어 접수사가 앞에. 요거가 주절. 요거 종속절, 종속절, 종속절.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 주어가 동사했다. 그러니까 문장이 길 때 문장이 절이 막 네 개, 다섯 개 막 나오거든요. 절이.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질 적에 우리가 이제 구문론을 할 적에 이렇게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접수가 있네. 접수가 있네. 접수가 있네. 여기 접수가 없네. 이것이 진짜 핵심의 주절인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럴 때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기 때문에 뭐 이러면서 이 세 가지는 원인, 이유, 결과, 뭐 때, 시간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 그래서 진짜 하려고 하는 말은 이 말이죠. 이 주절이죠. 이거 주절을 주절을 찾는 게 중요해요. 문장에서. 문장에서 찾는데 주절이 뭐냐? 접속사가 없는 절이 주절이에요. 그래서
이 주절을 찾기가 쉬워요. 접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겠죠. 종속절과 주절을. 그다음에 이제 접두사라고 있어요. 접두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 문장 접두사, 의문 접두사, 동사 접두사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러면 문장 접두사는 뭐냐? 문장 접두사는 어, 감탄사적 표현할 때, 마무리 결론을 할 때, 우리가 아멘 많이 들어봤죠? 이두, 보라, 이런 거 보라. 이건 아멘이거든요. 이건 맨 하면 참으로, 진실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접두사는 말 그대로 맨 앞에 문장에서 이렇게 해놓고 문장이 시작돼요. 보라. 그리고 맨 끝에, 문장 끝에 아멘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맨 하면 진실로, 진실로 뭐 할 때, 강조할 때. 이런 식으로 문장의 접두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문장의 접두사. 그래서 이 접두사는 문장 접두사다. 그다음에 의문 접두사는 뭐냐? 의문사로 앞에 위치의 문장 모두를 부정문으로 만든다. 이렇게 쭉 말하다가 여기가 의문 접두사가 있다 그러면 뭐뭐 하지 않던가 아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돼 버려요. 요것도 이제 우리가 문장에서 나올 때 좀 보도록 하고 우리가 그 1학기 때는 전체적인 문법적인 요소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용어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접두사가 있는데 문장 접수가 있고 의문 접수가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동사 접수가 접두사가 있어요. 동사 접두사. 이거는 1번은 뭐냐? 확장성. 그다음에 확장성이나 불확장성. 이걸 나타내요. 확장 확장성이 아니라 확정성이네요. 다시 요거 확정이나 불정성.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말할 때 쓸 때 동사 접두사, 불확정성을 나타낼 때 동사 접수사를 쓴다. 이 예문이 이제 마태복음 18장 18절 애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문장을 통해서 나올 때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동사 접수사가 있다, 의문 접수사가 있다, 문장 접수사가 있다. 접수사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이제 구문론으로 들어가면 그 문장 속에서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오늘로써 이 헬라어 약어표 전체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2교시에는 이제 명사 의 꼬리를 배워야지 명사와 형용사 꼬리는 같이 쓰기 때문에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의 꼬리를 이해하게 되면 이제 동사의 꼬리는 거의 다 배웠기 때문에 동사의 꼬리, 그다음에 오늘 아까 1교시에서 분사와 부정사의 꼬리를 배웠고 그다음에 명사의 꼬리를 배우면 이제 흐름을 다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시간에는 이제 8구조의 문장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다음에 2학기 때는 이제 문장을 통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그 구조 분석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헬라어 본문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이제 실력이 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서는 총체적인 흐름, 그다음에 꼬리도 꼭 필요한 것들만 원리로서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만 꼭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1교시는 여기서 마치고요. 2교시 때 명사의 변화, 형용사의 변화 같이 쓰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2교시 때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